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 실무 건설안전 특강 마지막 이론편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건설 가시설물 설치 기준 및 구조물 공사 안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내용은 건설 가시설물 설치 기준, 건설 구조물의 안전, 학습 목표는 비계 및 작업 등의 설치 기준을 설명할 수 있다. 콘크리트 사설 작업 및 철걸 공사 작업 안전을 설명할 수 있다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건설 가시설물 설치 기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비계의 종류 및 기준, 작업 통로 종류 및 기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설 구조물이라는 거는요, 본공사를 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설치하는 구조물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가설 구조물은 특징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연결재가 적은 구조가 될 수 있죠. 임시로 설치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고요. 부재교를 간단하고 불완전한 결합이 많습니다. 자, 구조물이라는 개념이 확고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조립의 정밀도도 낮고요. 부재는 과소단면이거나 결함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기 쉽고요. 전체적으로 구조 개선에 대한 부족이 부족합니다. 총 5가지의 특징들이 있으니까 잘 숙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비계의 종류입니다. 비계의 종류는요, 강간비계, 강간틀비계, 달비계, 달대비계, 말비계, 이동식 비계, 시스템 비계 총 7가지 나눴는데요. 여기 한 가지 통나무 비계가 있는데 통나무 비계는 지금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비계 종류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간비계입니다. 강간비계 제일 많이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또 사고도 제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간비계의 특징은요. 비계 기둥 간격은 띠장 방향, 수평 방향을 얘기를 합니다. 수평 방향이 1.85m 이하. 장선 방향이라는 거는 쌍줄비계를 매는데요. 바깥의 기둥과 안쪽 기둥의 간격을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1.5m 이하로 그렇게 좀 설치를 해야 되겠고요. 띠장 간격은 2m. 수직으로 띠장을 계속적으로 수평적으로 설치하는데요. 이거는 2m 이하로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장선 간격은 1.5m 이하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비계를 설치하는데 높이가 31m 이상이 됐을 때는 그만큼 중량이 많이 좌우되겠죠. 그래서 밑에 하부는 2번으로 31m 밑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40m다. 그러면 9m 밑에서부터는 2번으로 강간을 결속하게 돼 있습니다. 자, 적재하중은요 400kg를 초과해서는 안 되겠고요. 벽이음, 넘어지는 걸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서 벽이음을 하는데요. 수평 수직 방향으로 5m 이하로 건물하고 결속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틀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세를 설치합니다. 가세는 비계 기둥 간격 10m 이내마다 45도 각도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부는요, 치마를 방지하기 위해서 밑받침 철물을 설치를 하고요. 깔판과 깔목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하부를 일체화하기 위해서요, 밑둥잡이를 설치를 합니다. 자, 그림으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간격은 1.85m, 장선 방향은 1.5m 이하, 그 다음에 띠장은 2m 이하로 설치를 하고요. 30m 이상이면 하부는 2본, 강간 2본으로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적재하중은 40kg를 초과할 수 없다. 자, 다음은 강간 틀비계입니다. 비계 대용으로 해서 우리가 틀비계를 설치를 하는데요. 밑받침 철물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고요. 높이가 20m 초과하거나 중량물 적재 시에는 추설 간격은 1.8m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교차 가세를 설치를 해야 되겠고요. 최상층 및 5층 단위로 수평재를 설치를 해가지고 일체화를 시킵니다. 자, 벽이음을 당연히 똑같이 하고요. 수직 방향으로 6m, 수평 방향으로 8m. 벽이음을 하고요. 그 다음에 폭이 작을 때 4m 이하이고요. 높이가 10m 이상일 때는 10m마다 띠장 방향, 수평 방향으로 법짐 기둥을 설치를 합니다. 자, 그림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보시면 교차 가세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1.8m마다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5층이나 최상층에 수평기를 설치를 합니다. 수평 방향으로는 8m 이내, 그 다음에 수직 방향으로는 6m 이내 벽 연결을 합니다. 달비계. 달비계는 건물에다 매달아가지고 사람이 작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주 보는 게 아파트 현장을 쭉 지나가다 보시면은 로프를 타고 사람이 앉아가지고 작업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달비계입니다. 자, 달비계는 달기와이어 로프, 달기체인, 달기강선, 달기강대 같은 이렇게 거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거를요, 풀리지 않도록 완벽하게 설치를 해야 되겠고요. 작업발판 폭은 40cm 이상, 틈새는 당연히 없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작업발판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비계의 보호 등에 연결하거나 고정을 해야 됩니다.
자, 비계가 흔들리거나 뒤집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계이보, 작업발 등에 버팀을 설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겠죠. 자, 그림에서 보면 작업발과 폭은 40cm 이상 보에다 고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구명줄에 추락방지대를 설치해가지고 이중 안전장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 정말 중요합니다.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달비계 와이어로프의 사용 금지 기준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음매가 있다든지 소선의 수가 10% 이상 절단되다든지 지름의 감소가 7% 이상 감소했다든지, 그다음에 꼬인 것, 심하게 병형 부식된 것, 전기에 충격을 받았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용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달비계에 달기 체인이 있습니다. 달기 체인에도 사용 금지 기준이 있습니다. 자, 길이가 5% 초과했을 때, 줄어들었을 때 얘기를 하는 거죠. 5% 늘어났을 때. 그다음에 단면 지름은 10%를 초과해서 감소했을 때 사용을 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균열이나 심하게 변형된 거 당연히 사용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다음은 말비계입니다. 말비계는요, 한 2, 3m 정도 높이에서 작업을 할 때 쓰는 가설 도구입니다. 가설 도구인데요. 이 그림에서 보면 딱 보입니다. 미끄럼 방지를 해야 됩니다. 미끄럼 방지를 해야 되겠고요. 지주라고 합니다. 이게 지주와 수평면과는 75도, 75도 이하를 유지해야 되겠고요.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에는요, 이렇게 벌어지거나, 좁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조부재를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말비계의 높이가 2m를 초과할 때는 작업발 폭은 40cm 이상, 40cm 이상,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동식 틀비입니다. 이동식 틀비가 현장에서 제일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가설재 중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는데, 사고가 참 많이 나요. 요건 한번 그림으로 한번 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가세가 있고요. 이렇게 가세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바퀴를 설치를 하는데요. 바퀴는 쐐기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 방지를 해서 아우트이거를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하고요. 사람이 올라갈 수 있게 사다리를 설치를 합니다. 견고하게 설치를 해야 되겠죠. 작업발판 작업면에서 설치해야 되겠고요. 그 위에는 난간대를 설치해야 됩니다. 자, 최대 적재 하중은 250kg. 250kg 이하로 해야 되겠고요. 이 높이의 기준이 있습니다. 높이 기준. 여기서는 지금 표시를 안 했는데요. 최소면에 여기가 한 2m, 여기가 뭐 수평으로 한 1m다. 그러면 최소면에 4배를 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곱하기 4 하면은 이 최고 높이는 4m를 초과할 수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스템 비계의 구조입니다. 시스템 비계는요, 단간 비계에서 사고가 좀 많이 나다 보니까 구조가 조금 더 안전한 시스템 비계로 지금 옮겨가는 추세인데요. 그거에 대한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요. 수직재, 수평재, 가세재를 견고하게 연결하는 구조고요. 그 다음에 받침철물 있고요. 중요한 거는 받침철물은요, 전체 길이의 3분의 1 이상 겹친 길이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연결철물을 견고하게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벽 연결은요, 이거는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은 없는데 제조사에서 구조 검토에 의해서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벽을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시스템 비계 조립 시 준수사항입니다. 자, 밑받침 철물을 사용을 당연히 해야겠고요. 그 다음에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해가지고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경사재는 당연히 받침 철물과 쐐기를 설치해가지고 수평을 유지해야 되겠고요. 가공전로가 있다. 그러면 이설하거나 그거에 맞춰서 절연용 방어구를 설치해야 되겠죠. 작업자는요, 지정된 통로로만 이용하게 만들어야 되겠고요. 상하 동시 작업은 금지해야 되겠습니다. 작업발판에는 제조사가 정한 최대 적재 하중 초과 금지가 되어 있고요. 최대 적재 하중이 표기된 표지판을 부착해가지고 근로자가 알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비계 조립, 해체, 변경 후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입니다. 정말 중요한 사항이죠. 항상 작업 시작 전에는 점검할 사항이 꼭 있습니다. 꼭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첫 번째는 발판 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 두 번째는 당해 비계의 연결부, 접속부. 중요한 사항이죠. 거기를 이제 풀린 상태를 확인을 하고요. 연결 재료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부식 상태를 확인합니다. 자, 손잡이 탈락 여부도 당연히 해야 되겠고요. 기둥의 치마, 변이 또는 흔들린 상태를 확인합니다.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 흔들린 상태 당연히 점검을 해야 되겠죠.
자, 다음은 작업 통로 및 통로 종류 및 기준입니다. 가설 통로. 작업자가 작업장에 가가지고 비계를 올라가는데 그냥 기어 올라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로를 만듭니다. 그게 바로 가설 통로입니다. 가설 통로의 설치 기준은요, 견고한 구조가 돼야 되겠고요. 경사도는 30도 이하. 숫자가 되게 많네요. 30도 이하를 그렇게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경사도가 15도가 넘어갔을 때는 미끄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설치를 하고요. 추락의 임장터는 당연히 안전 난간대를 설치해야 되겠죠. 자, 수직객은 15m 이상일 때는 10m 계단참, 쉼을 할 수 있는 작업자가 잠깐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비계다리는요, 8m 이상일 때는 7m마다 계단참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꼭 숙지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경사로인데요. 요거는 그림으로 한번 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십시오. 자, 이렇게 30도, 60도, 90도가 60도 이상이 되겠죠? 자, 30도 이하는요, 경사로 설치를 합니다. 30도, 60도는요, 계단을 설치를 합니다. 60도 이상은요, 사다리를 설치해서 작업 통로를 만듭니다. 30도는 15도 이상일 때 미끄럼막이를 설치를 하고요. 계단은 35도가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75럭스 이상의 조명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경사로 설치 시 준수사항을 한번 알아볼게요. 시공하중 또는 폭풍, 진동 등 외력에 안전하게 설계를 해야 되겠고, 당연한 거죠. 항상 정비되어 있고 깨끗해야 되겠죠. 예. 비탈면의 경사각은 30도 이내로 하고요. 그 다음에 15도에서 30도 사이에는 미끄럼막이를 설치를 합니다. 저 아래 표가 미끄럼막이 간격입니다. 미끄럼막이 간격인데요. 여기도 법칙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 알겠지만 30도에서 30cm 간격으로 설치하게 됐습니다. 60이네요. 나머지를 잘 보시면은 62네요. 합치면은. 네. 이거 물어보는 문제는 안 나오겠지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예를 한번 볼게요. 여기를 한번 보자고요. 27도, 35도 합치면 62. 19도 43cm 간격 합치면은 62. 예, 이런 현상이 좀 일어나네요. 예,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은 만약에 나오진 않겠지만 만약에 나오게 되면 이렇게 편하게 문제를 맞출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경사로 폭은요 90cm 이상이고요. 높이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안전난간 당연히 설치해야 되겠죠. 자, 기둥은요 3m 이내마다 설치하게 됐습니다. 발판폭은 맨날 나오죠? 40cm 이상, 틈은 3cm 이내. 예, 이렇게 좀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가설 계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가설 계단은 35도가 제일 적당하고 75록스 이상 조명 시설을 설치해야 되겠죠. 여기는 하중이 다릅니다. 400kg, 250kg 막 나왔는데요. 하중이 500kg입니다. 안전율은 4 이상. 네, 4 이상이고요. 만약에 구멍이 뜬다든지 다른 물건들이 떨어질 때는요, 낙하지 않는 구조, 낙할 위험이 없는 구조로 해야 됩니다. 자, 계단 폭은요, 1m 이상 설치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단에는 손잡이 외에는 다른 물건,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다른 물건 적재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계단참 또 나와요, 계단참. 네, 계단참은 3m 이내마다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폭이 1.2m, 계단은 좀 넓게 합니다. 1.2m 이상 계단참을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닥에서부터 높이 2m에는요, 부딪히거나 하는 장애물들이 없어야 됩니다. 자, 높이 1m 이상인 계단에는요, 안전난간대를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숫자가 많으니까 꼭 좀 암기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다리식 통로입니다. 사다리식 통로, 아까 말씀드렸죠? 60에서 90도 사이, 90도 사이. 그때는 사다리를 설치하는데요. 고정식 사다리와 이동식 사다리가 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이동식 사다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보통 한 75도 이내에서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를 합니다. 견고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되고요. 심한 손상, 부식이 없는 재료를 사용해야 되겠고요. 발판의 간격은 당연히 일률적이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cm 이상 이격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발이 들어가는데 발이 안 들어갈 수 있어요. 벽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15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야 되겠고요. 폭은 30cm 이상.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되겠죠.
내민 길이는 60cm 이상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한번 그림으로 볼게요. 사다리를 이렇게 설치했어요. 네, 했더니 요 위에 이게 내민 길이라고 합니다. 작업자가 올라가가지고 이 내민 길이가 없으면은 이 벽을 잡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불안전한 행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민 길이는 60cm 이상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10m 이상일 때는 또 5m마다 쉴 수 있게 계단창을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기울기는 아까 앞에서 잠깐 언급했죠? 75도 이내 설치하고요. 고정시 사다리는 90도 이내지만은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2.5m, 만약에 8m다. 그럼 여기가 2.5m. 여기서부터 울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등받이 울. 작업자가 놓쳤을 때 등이 맞게 추락하지 않도록 이렇게 설치했고요. 접이식 사다리라는 건 A형 사다리를 얘기를 합니다. A형 사다리. 사다리입니다. 사다리. 당연히 접히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이 철물을 사용해야 되겠죠.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문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강간을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비계 기둥 간격은 띠장 방향으로 1.85m 이하? 맞죠. 그 다음에 비계 기둥 간의 적재 하중은 300kg? 아니네요. 400kg. 400kg를 초과할 수 없다. 비계 기둥이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m가 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 기둥은 2번의 강간을 묶어서 세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띠장 간격은 지상으로부터 2m 이하 설치한다. 맞네요. 여기 틀렸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단간비계를 조립하는 경우 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할 때의 수평 방향 조립 간격 기준으로 옳은 것은? 이거는 바로 병연결이죠, 병연결. 자, 강간비계는 5x5라고 그랬습니다. 수직 5, 수평 5. 그 다음에 틀비계는 6x8. 수직 8, 수평 8. 수직 6, 수평 8.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번 문제입니다. 달비계의 와이로프의 사용 금지 기준. 제일 중요하죠. 사용 금지 기준에서 해당되지 않는 것은? 와이로프를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 맞네요. 공팅지름 7%. 맞습니다.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맞고요. 균열이 없는 것. 균열이 있어야죠. 균열이 있어야지 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아래 그림이 있는데요. 그림 한번 쭉 한번 보시고요. 요건 7%. 7%. 그림으로 이해하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의 준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할 때는 안전난간을 당연히 설치해야 되겠죠. 작업법의 최대 적재 하중은 400kg. 이건 비계 기준이죠. 강간비계. 250kg.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하고요. 작업 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해야 되겠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말비계 조립 시 준수사항입니다. 가로 안에 알맞은 수치는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는 75도 이하. 75도 이하로 하고요. 지지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말비계의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 발판의 폭은 40cm, 40cm 이상으로 할 것. 답 2번입니다. 다음은 시스템 비계 구성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자, 비계 밑단의 수직재와 받침 철물은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 철물 연결부의 겹친 길이는 받침 철물의 3분의 1 이상. 3분의 1, 전체 길이의 3분의 1 이상이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0m 높이로 강간비계를 세우려면 지상에서 몇 미터까지 2개의 강간으로 묶어 세워야 하는가? 기준 31m죠? 당연히 52에서 31m를 빼면 답이 나오겠죠. 21m입니다.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법의 최대 적재 하중 몇이죠? 250kg. 답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속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의 준수사항이다. 빈칸에 알맞은 수치를 고르면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답이 1번이네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 근로자가 사용하기 위한 안전한 통로를 설치할 때 그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75% 이상. 맞죠? 통로 표시 당연히 해야 되겠죠. 수직경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는 15m죠. 15m. 15m 이상일 때
이것도 틀리네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해야 한다. 답은 틀린 거는 3번이 되겠습니다. 4-4 통로에 대한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것은 발판의 간격은 당연히 일정해야 되겠고요. 벽과의 이격은 15cm 이상. 4-4 통로는 10m 이상일 때 틀렸네요. 5m.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장 길이 60cm 이상. 예. 자, 다음은 가설 통로의 구조에 대한 기준으로 틀린 것은 경사도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맞네요. 경사는 20도가 아니죠. 30도 이하로 할 것. 추락에 입은 장소는 당연히 안전 난간대를 설치를 하고요. 수직경의 경우에는 15m 이상일 때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한다. 자, 다음 13번이네요. 사다리식 통로의 구조에 대한 아래의 설명 중 가로에 알맞은 것은 사다리 상단에 걸쳐 놓은 지점으로부터 몇 cm?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답은 4번입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설 가시설물 설치 기준입니다. 짧게 요약을 했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건설 구조물의 특징은 연결재가 적은 구조, 그 다음에 부재결합이 불안정하고요. 조립 정밀도가 낮고요. 결함 재료를 사용하고요. 구조 계산 부족합니다. 예. 강간비계 기둥은요, 띠장 방향으로 1.85m, 장선 방향으로 1.5m 이내, 띠장은 2m 간격으로 설치를 하고요. 장선은 1.5m 간격으로 설치를 합니다. 30m 이상이었을 때는 아래 하부는 2본으로 설치를 하고요. 하중은 400kg, 벽 이음은 세로 가로 5m, 가세는 기둥 간격 10m마다 설치를 하고요. 45도 각도로 설치를 합니다. 치마방정 깔판, 깔모, 밑둥잡이를 설치를 합니다. 다음은 강간 틀비계인데요. 주틀 가격은 1.8m 이내라고요. 교차 가세 설치하고 5m 이내마다, 최상층하고 5m 이내마다 수평지를 설치를 합니다. 벽 이음은 세로 6, 가로 8, 가로 8하고 띠장 방향으로 4m 이하일 때 높이 10m를 초과할 때는 10m마다 띠장 방향으로 버팅 기둥을 설치를 합니다. 다음 달비계입니다. 달비계. 낮은 공간에서 작업할 때 작업 발판 폭은 40cm 이상으로 하고요. 달비계는 매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매다는 거. 발판 폭은 40cm 이상 하고요. 와이로프, 체인, 강선 등을 철저하게 고정을 하고요. 발판이 흔들림이거나 뒤집힘이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말비계입니다. 말비계. 미끄럼 방지를 해야 되겠고요. 지주는 75도 이하로, 그 다음에 지주 부재는 고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2m 초과시 작업 발판은 40cm 이상으로 해야 된다. 다음 이동식 비계입니다. 바퀴는 고정을 해야 되겠고요. 사다리 설치를 별도로 하고요. 안전난간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작업 발판 설치하고 적재 하중은 250kg 이하. 시스템 비계입니다. 받침 철물 길이는 겹친 길이가 3분의 1 이상. 그 다음에 조절형 윗받침 철물을 하고요. 경사지대는 쐐기를 설치를 하고요. 상하 동시 작업을 금지해야 되겠습니다. 자, 가설통로입니다. 가설통로 설치 기준은 견고하게 설치해야 되겠고요. 30도 이하로 설치하고 15도 이상일 때는 미끄럼막이를 설치하고요. 안전난간 설치를 하고요. 수직갱은 15m 이상일 때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합니다. 비기다리는 높이 8m 이상일 때 7m 이내에 계단참을 설치를 합니다. 자, 사다리 통로는요. 사다리식 통로는 견고하게 설치를 하고요. 작업 발판 간격은 일정하게 하고요. 벽과의 이격거리는 15cm, 폭은 30cm, 미끄럼 방지를 설치를 하고요. 내민 길이, 여장 길이는 60cm 이상, 10m 이상일 때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를 합니다. 고정식 사다리는 7m 이상일 때, 2.5m의 등받이 우를 설치를 합니다. 요건 아까 했네요. 요건 좀 넘어갈게요. 네. 가설 계단입니다. 가설 계단은 35도가 적정합니다. 500kg의 하중. 네, 하중. 안전율은 4 이상. 네, 폭은 1m 이상. 3m 이상일 때 계단참 3m마다 1.2m의 폭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난간은 1m 이상. 그 다음에 2m, 천장 높이 2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자, 거푸집 통발이 구조검토 고려사항입니다. 연직 방향 하중이 있습니다. 연직 방향 하중에는 고정 하중, 충격 하중, 작업 하중이 있고요. 그 다음에 횡 방향 하중, 그 다음에 콘크리트 층압이 있습니다. 동발이는요, 절대 3개 이상 연결해서 사용하면 안 되겠고요. 만약에 2개를 연결했다, 그러면 4개 볼트 체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3.5m 이상일 때는 2m 이내에 수평 수직 방향으로 연결재를 양방향으로, 두 방향으로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건설 구조물의 안전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콘크리트 구조물 공사 안전, 두 번째 철골 공사 안전, 세부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의 안전입니다. 콘크리트 타설 시 유의사항들이 많은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시작 전에는요, 거푸집 동바리 등의 변이, 집안의 치마 유무 등을 점검을 해야 되겠고요. 작업 중에는 이런 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감시자를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상 발생 시는 당연히 작업 중개 및 근로자를 대피를 시켜야 되겠죠. 타설 중 거푸집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보강 조치를 해야 되겠고요. 설계도상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해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타설 시에는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돌아가면서 분산 타설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명 바이브레이터라고 하는데요. 콘크리트 타설할 때 진동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진동기에 이제 주의사항들이 있는데요. 당연히 수직으로 놓고요. 그 다음에 간격은 50cm 이하로 해야 되겠고요. 당연히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구멍이 남지 않게 서서히 올려야 되겠죠. 진동기를요. 2층 이상 타설 시에는요, 하부에 닿으면 안 됩니다. 아래쪽에 하층에 닿지 않도록 찔러놓칠 금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닫은 봉은 콘크리트를 이동수단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한쪽에 이렇게 누르면요, 그쪽으로 막 가기 때문에 이쪽이 비어요. 그래서 그걸 이동하고 막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당연히 뺄 때는요, 천천히 빼야 되겠죠. 약 5초에서 15초 정도가 제일 적당합니다. 그리고 다진기에 대한 용량을 감안해가지고요, 예비 다진봉을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근된 철근, 거푸집, 시시관, 기타, 매설물 등에 접촉하면 안 됩니다. 이격이 되고요, 분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적정한 다짐 소요 시간을 시험으로 도출해가지고 감독 승인을 득한 후에 적용을 해야 되겠고요. 다진 작업은 레미콘 타설 직후에 바로 시작을 합니다. 자, 다진기, 이 진동기에 대한 효과는요, 공국이 감속을 하고요, 철근과의 부착력이 증대가 됩니다. 그리고 내구성이 증대가 됩니다. 근데 효과 안 좋은 쪽은 뭐가 있겠죠? 재료 분리가 되기 쉽습니다. 재료 분리가 되기 쉽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근된 철근, 거푸집, 시스관 등을 건드렸을 때는 이격이 많이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좀 있겠죠. 콘크리트 타설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게 있습니다. 이 블리딩이라는 건데요. 이건 뭐냐면 골재나 시멘트, 무거운 것들은 아래로 하부로 내려가고요. 그다음 미세한 것들은 위로 올라가서 분리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걸 블리딩이라는데요. 블리딩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물과 시멘트의 배합 비율을 작게 해야 됩니다. 단위 수량 적게 타설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골재 중에는 이제 먼지 같은 유해 물질이 많은데요. 그 유해 물의 함량을 감소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AG나 A 감소제, 블리딩을 적게 하게 하는 감소제를 사용을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분말도가 높은 시멘트를 사용하면은 블리딩 현상이 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골재는 최대 치수는 큰 것을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1회 타설 높이를 낮게 해가지고 낮게도 하고, 그다음에 과도한 다짐을 하면 분리가 많이 되겠죠. 그래서 과도한 다짐은 금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분리된 현상이 일어나고 나서요, 위로 침전물이 이렇게 뜨는 게 있습니다. 그걸 바로 레지턴스라고 합니다. 분리막이 형성이 되거나, 이거에 대한 조치도요, 마찬가지로 물 시멘트를 낮게 하고요. 그 다음에 분말도가, 이거는 적은 시멘트를 사용을 합니다. 요거만 다르네요. 그리고 골재는 입도, 입형이 고른 것을 사용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감수제를 사용을 합니다. 타설 높이를 낮게 하고 과도한 진동을 방지합니다. 블리딩과 레이턴스와 그 차이점은요, 요겁니다, 요거. 블리딩은 분말도가 큰 거를 사용하고요. 레이턴스를 적게 하기 위해서는 분말도가 적은 시멘트를 사용을 합니다. 콘크리트 양생의 종류는 수분 양생, 고압 증기 양생, 피막 양생, 전열 양생, 온도 제어 양생인데요. 수분 양생은 물을 뿌리는 거고요. 고압 증기는 고압 증기를 칠 수 있는 공간에다가 고압으로 증기를 해가지고요, 고강도 콘크리트에 적용을 많이 합니다. 피막은 약품을 위에다가 뿌려가지고 수분 증발하는 거를 막는 거고요. 전열은 겨울에 좀 많이 쓰는데요. 거푸집 사이에다가 전열 그 선을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열로 인해 가지고 양생을 하는 방법이고요. 온도제 양생은 서중, 그러니까 여름이나 메스 콘크리트 큰 구조물들을 할 때 수하열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파이프를 다 연결해 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흐르게 해 가지고 쿨링하는, 온도를 낮추는 그런 방법입니다. 콘크리트 균열에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소성 수축 균열, 치마 균열, 온도 균열, 건조 수축 균열. 내용들은 쓱 읽어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콘크리트 양생 중에 문제가 생기는 게 있습니다. 콘크리트 크리프라고 해가지고 하중을 아직 양생이 다 안 된 상태에서 하중을 올리면은요, 거기에 변화가 생깁니다. 변형.
변형이 생기는데 이걸 없애도 하중을 없애도 계속적으로 변형이 증가가 되는 현상이 바로 콘크리트 크리프입니다. 콘크리트 크리프는 어때 형성되냐면요. 물 시멘트 비가 클 때, 재령이 짧을 때, 양생이 짧을 때를 얘기하는 거겠죠. 온도가 높고 습도가 낮을 때, 구조 부재의 치수가 작을 때, 작용 응력이 클 때, 이럴 때 콘크리트 크리프 현상이 일어납니다. 콘크리트 층압이라는 거는 거푸집 수평면으로 형성되는 압력을 얘기합니다. 콘크리트를 부었을 때. 근데 층압이 커지는 조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볼까요? 거푸집만 따져볼게요. 부재의 단면이 클수록, 수밀성이 클수록, 강성이 클수록, 표면이 평안할수록 층압이 커집니다. 그다음에 시공연도가 좋고요. 철골 및 철근량이 적을수록 그러면 콘크리트가 많이 들어가겠죠? 적을수록. 외기 온도가 낮을수록, 습도가 높을수록, 타설 속도가 빠를수록, 콘크리트 다짐이 좋을수록, 슬럼프가 클수록, 비중이 클수록. 이거 문제 좀 자주 나오는 편이거든요. 이거는 잘 숙지를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철골공사 작업의 안전입니다. 자, 철골공사는요, 시방서하고 도면을 토대로 해가지고 공작도를 작성을 합니다. 도면을 작성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안전에 대한 사항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공작도에 포함되는 사항들은 꼭 숙지를 해야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외부 비계바지 및 화물 승강 설치용 브라켓. 브라켓이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둥에 승강용 트랩을 설치합니다. 승강용 트랩 설치를 하고요. 자, 고리를 한번 볼까요? 구명줄 설치용 고리, 그 다음에 와이어 거리용 고리, 그 다음에 기둥 및 보충항에 안전대 설치용 고리들이 설치가 되고요. 부재는요, 난간 설치용 부재, 방망 설치용 부재, 비계 설치용 부재, 방호선반 설치용 부재, 그 다음에 양중기 설치용 보강재가 들어가야 됩니다. 요거. 전체적으로, 브라켓, 트랩, 고리, 그 다음에 부재, 그 다음에 보강재,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하셔가지고 외우시면 좀 쉽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철거리 자유도를 위한 대상 건물입니다. 이게 뭐냐면 강풍의 외압에 대한 내력 설계 고려를 하는 철골 구조물을 얘기를 합니다. 결론은 약한 구조물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폭가 높이 비가 1대4 이상인 구조물, 그 다음에 이음이 현장 용접인 구조물, 그 다음에 기둥이 타이플레이트, 겹침 용접이라고 하죠. 타이플레이트형 구조물, 그 다음에 단위명 집단 철골량이 50kg 이하인 구조물, 높이가 20m 이상인 구조물, 그 다음에 단면이 현저한 변화가 있는 구조물, 이런 것들은 외압에 대한 내력 고려 대상 구조물입니다. 철골 구조물. 자, 작업 제한이 있습니다. 작업 제한. 강풍은요, 10m 이상일 때, 강우는 시간당 1mm 이상일 때, 강설은 시간당 1cm 이상일 때, 이때는 작업을 충실히 해야 됩니다. 철골 작업은. 재해방지 설비입니다. 재해방지 설비 거의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추락 방호망 설치해야 되겠죠. 구명줄을 설치하는데 동시 작업하면 안 되겠습니다. 낙하물 방지망, 방호선반, 당연히 낙하물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설치해야 되겠죠. 이건 좀 넘어갈게요. 화기 사용 시 당연히 울타리 설치하고요. 성명포 설치하는 거 당연한 내용이겠죠. 그 다음에 우리 낙하물 방지망은 10m마다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승강 설비는요. 기둥 승강용 트랩은 16mm 철근을 사용을 하고요. 30cm 이내, 그 다음에 폭은 30cm 이상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콘크리트 타설 시 안전수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타설 순서는 계획에 의해서 실시한다. 맞죠? 진동기는 최대한 많이 사용한다. 아까 그랬죠? 최대한 많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많이 사용하면 재료 분리도 나고요. 붕괴 위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의 콘크리트 타설 작업에 관한 사항이다.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용어는 당일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당일 작업에 관한 거푸집 동발의 변이 및 치반 치마. 그렇죠.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콘크리트의 압직 강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콘크리트 양생 온도 맞죠? 재령 맞죠? 물 시멘트 비 맞죠? 거푸집 강도는 거리에서 좀 멀네요. 자, 콘크리트 타설 시 거푸집 층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온이 높아서 층압이 크다? 기온이 높으면 빨리 굳잖아요. 그럼 층압이 당연히 낮아지죠. 이게 틀리네요. 자, 타설 속도 클수록, 슬럼프 클수록, 다짐이 과할수록 당연히 층압은 높아집니다. 콘크리트 타설 이후 발생되는 블리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위 수량을 적게 한다.
맞죠? 1회 타설 적게 하고 맞죠? 그 다음에 A 감수제 사용하는 거 맞죠? 자, 분말도가 낮은 게 아니라 큰 시멘트죠. 큰 시멘트.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건류증, 강풍에 의한 풍압 등 외압에 대한 내력이 설계에 고려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는 철골 구조물이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높이 20m 구조물 맞습니다. 폭과 높이가 1대4 맞습니다. 이음이 공작 제작이 아닌 현장 용접, 현장에서 할 때 그때 문제가 되죠. 네, 여기 틀렸고요. 연면유당 철골량은 50kg 이하. 네. 자, 7번째 문제입니다. 철골 작업 시 철거 부지에서 근로자가 수직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설치해야 하는 고정된 승강로 최소 답당 간격은 30cm. 예.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철골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1.1 생각나시죠? 예, 초속 10 맞고요. 진도는 없었어요. 지진은 예, 없었고요. 강우량은 1mm, 시간당, 강설량은 1cm. 예,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철골 공단 시 사전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공작도에 반영돼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외부 비계바지, 브라켓 맞죠? 기둥 승강기 트랩 맞죠? 그 다음에 방망 설치형 부재 맞습니다. 주변 고압 전지는 아니네요. 자, 학습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설 구조물의 안전. 콘크리트 타설 시 타설 전에는 거푸제 통발이 변형, 변이, 집안이 침하 점검, 중간에는 감시자를 배치하고요. 이상 발견 시 중지하고 대피시켜야 합니다. 붕괴 위험 시 보건 조치를 해야 되겠고요. 설계 양성 기간 준수해야 되겠습니다. 편심 타설되지 않도록 분산 타설을 당연히 해야 되겠고요. 진동기는요, 수직으로 하고요. 50cm 이하로 움직이면서 하고요. 천천히 하고 1, 2층을 동시에 할 때는 하층 찔러넣기를 금지해야 됩니다. 뺄 때는 5에서 15초 정도. 예비 다짐봉을 준비를 해야 되겠고요. 접촉하지 않도록 철근에 접촉, 철근이나 거푸집에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요. 효과는 공급 감소, 철근과 부착력 증대, 내구성 증대, 블리딩 레이텐스 방지는요. 물 시멘트를 낮게 하고요. 블리딩은 분말도가 큰 구조물, 큰 거, 그 다음에 레이턴스는 분말도가 적은 시멘트를 사용하고 감수제 사용하고요. 타설 높이를 낮게 해야 되겠고 과도한 다짐은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콘크리트 그리프입니다. 물 시멘트가 클 때 나타나고요. 재령이 짧을 때 나타나고요. 온도 습도가 낮을수록 나타나고 치수가 작을수록 작용 응력이 클수록. 자, 측압이 커지는 상황은요. 거푸집 부재 단면이 클수록 수밀성이 좋을수록, 강성이 좋을수록, 습도가 높을수록, 타설 속도가 빠를수록, 다짐이 좋을수록, 슬럼프가 좋을수록, 비중이 클수록, 철골 및 철근량이 작을수록, 온도가 낮을수록, 그 다음에 거푸집 표면이 평활할수록 측압이 높아지겠죠. 자, 철골 구조물입니다. 공작도의 포함사항은 비계바지 및 화물 승강용 브라켓, 그 다음에 기둥 승강용 트랩, 그 다음에 고리가 있겠죠. 구명줄 고리, 와이어 거리형 고리, 안전대 설치형 고리, 그다음에 부재가 있겠죠. 난간, 방망, 비계, 방호선반 설치형 부재가 있다. 그리고 양중기 설치형 보강재가 있겠고요. 자립도 내력 설계를 해야 되는 거는 폭 높이 비가 1대4 이상일 때, 현장 이음이 현장 용접일 때, 기둥이 타이플레트형일 때, 50kg 이하, 그다음에 높이는 20m 이상, 단면이 변화가 현저히 변할 때 있습니다. 철공사 작업 제한은요. 강풍 10m/s 이상일 때, 강우는 H네요. 시간당 1mm 이상, 강설은 시간당 1cm 이상. 재방지 시설은 추락 방호망이 있겠고요. 구명줄은 한 가닥에 여러 명이 사용하면 안 되겠고요. 낙하물 방지만 설치해야 되겠고, 화계 사용 시 그거에 대한 맞는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0m 이내마다 내부는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를 하고요. 승강 설비는 10mm 이상의 철근을 사용하고, 폭과 너비가 간격은 30cm 이내, 폭은 3cm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업운전 실무 건설안전 특강 3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